고고TV를 사랑하시고 애청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추석에 간해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인인 조은산의 또 다른 대국민 상소 블로그에 쓴 내용인데요. 좀 읽어드리고 비평을 할 텐데요. 대단한 명문장입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분연이 일어날 그날을 위해 지금은 참아야 한다. 분연이 일어날 그날을 위해 지금은 참아야 한다. 사칭 우파 유튜브 세력이 주도하는 광화문 보수 우파 집회를 말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칭 우파 유튜브 세력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는 그 사람들은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탱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하고 말씀드렸고, 이 가을에 고고TV는 청명한 이 가을에 고고TV는 눈물이 납니다. 제가 고고TV가 일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치와 역사에 대단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고 4.15 총선 한 6개월 전부터는 이 사칭 우파 유튜버 세력 때문에 우리는 총선에 참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총선 전에는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총선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고 방송할 수뿐이 없었다. 그리고 4.15 총선 이후에 왜 총선에서 졌는가, 왜 국민은 미래통합당을 버렸는가를 한 30여 개의 분석 기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8.15 집회 이후에는 고고TV는 차별화를 한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정광훈 세력, 기독교 세력과, 기독교도 괜찮은 기독교 많습니다. 모든 기독교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정광훈은 사입이다.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그 사칭 우파 유튜버들의 영계와 품앗이 돈벌이는 문재인을 치는데 결정적으로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방송을 수시로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 지인인 조은산의 청와대 상소문이 대유행을 하자, 그죠? 국민들의 신금을 울리자 그 사칭 우파 유튜브 방송들은 일말의 양심과 반성도 없이 지인인 조은산의 글을 올리며 돈벌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고 고고TV는 참으로 유튜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우파 유튜버도 과거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 안 한 것도 없고 영상을 안 올린 것도 없고 광화문 집회, 즉 아스팔트 우파 세력을 부추겨가면서 돈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조은산이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반인의 기계에 찬 명문이 나오자 그것을 여기저기서 명문이다 또는 이제 문재인은 끝났다는 식으로 수시로 돈벌이를 하면서 유튜브를 찍어댔다는 것이죠. 제가 자꾸 한숨을 쉬는 것은 솔직히 방송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솔직히 앞일이 뻔히 보이는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방송이 하기 싫어서 자꾸 한숨을 쉬는데 말도 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파 유튜버 세력을 보면은 어린애들 30대들은 완전히 돈벌이니까 그것들이 뭐 알고 짓거리겠어요? 정규제한테 꼬임을 당해서, 조갑자한테 꼬임을 당해서, 고성국이한테 꼬임을 당해서, 그렇죠. 걔네들이 그 어린애를 불러가지고 30대들을 불러가지고 출연시키고 국회의원, 국회의사당도 들어가고 나경원도 만나게 하고 한교안도 만나게 한 애들 아닙니까? 조갑재, 신혜한수, 이봉규, 진성호, 고성국, 정규재, 그 다음에 누구야 그놈아, 황장수, 황태순인가 그놈 아들, 그리고 많은 장년층, 나와 같은 고고TV와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그놈들이 광화문 유튜버 세력을 갖다가 그렇게 칭송을 하고 문재인을 무너뜨리자 하고 4년 동안을 지랄발광했음에도 우리는 한 번도 선거에서 이기지 말고 참패, 대참패, 대몰락, 그죠? 이런 식으로만 맞죠. 그럼 이제 그걸 그만둬야 된다. 고고TV 1년 2개월 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은선이가 그 사칭 우파 유튜버 세력과 개천절 집회를 시도하고 있는 자칭 보수 단체에 대해서 상소문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쭉 읽어드리고 비평을 할게요. 한 20분은 찍겠네요. 고고TV에는 눈물이 난다. 쪽보다 더 푸른 얼굴로 총칼을 들어 자유를 지켜냈다. 백마고지의 참호 안에서 인천 해안의 상륙 주정 안에서 함락 직전의 부산 낙동강 전선에서 글을 했다. 시대와 요구와 국가의 부름에 달려갔고 답했다. 월남의 짙은 정글 전우들의 시신 사이에서 숨죽였던 파월 장병은 소총탄을 쏘아 날려 표직의 심장을 관통했고 이는 국가 발전의 신호탄이 되어 국토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되었다. 꽃보다 더 꽃같은 그대들은 이영만리의 땅 독일,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 또한 맞지 않은 곳에서 환자의 상처를 꿰매고 시신을 닦아 외아를 송출해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닦았다. 가난과 맞서 싸우며 밖에서는 그릇을 닦고 안에서는 갓난쟁이의 삿을 닦아 가정을 지켜냈다. 밖에서는 기어다니며 상사의 비위를 맞춰 생계를 이어갔고 안에서는 주저앉아 소주를 마시며 울분을 사겼다. 그리하여 역사의 한 시점에 그대들은 당당한 주역이 되어 살아왔다. 지인인 조은산이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나의 형제의 자매들에게 감히 엽죽고자 한다. 언제 가난이 자와 우를, 진보와 보수를 가려 찾았으며 국가적 재난이 또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찾아왔음에 어디에 자와 우가 따로 있었고 그 어디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었는가? 적진을 내 집같이 누비고 사지에서 삶을 이어냈으니 이미 그대들은 살아 숨쉬는 귀신과 같을진데 육신은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영혼은 광화문에서 동지들과 함께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는가? 모자란 제가 알기로는 나라를 위하는 것이 충이고 국민을 위하는 것도 충이나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인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고난 앞에서는 손을 내밀어 도우니 이것은 의며 나의 숨결이 타인의 코끝에 멈출 수 있는 것은 예고 확산을 빌미로 정치적 공세를 당하지 않음을 지와 같은 것인데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대의 명분 앞에 충과 더불어 이들 또한 얻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또한 개구리가 뛰어오르기 전에 한껏 몸을 움츠리듯 후일, 부년이 일어날 그날을 위해 지금 잠시 힘을 아껴두는 것이 어찌 현명치 못한 처사라 하겠는가? 아내와 혼사를 치기 전 어느 가을날 저는 오른손을 내어 아내의 왼손을 잡았고 노란 낙엽으로 덮인 광화문 돌담길 위를 함께 걸었다. 맞잡은 두 손은 따뜻했고 매우 정겨웠다. 이것은 저의 아름다움이다. 대중을 이끌어 세신을 외치면 위대함이고 생명 존중과 국민 통합의 가치 아래 대중을 머물게 하면 위대함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이다. 저의 사사로운 이 아름다움을 어찌 그대들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있겠느냐마는 그날 가을의 향기 아래 고저녁했던 저의 광화문은 비어있었기에 아름다웠고 적막했기에 소중했다. 그렇기에 같은 가을 개천절의 광화문은 잠시 내려놓아야 하기에 비로소 아름다울 것이며 가족과 함께 하기에 더욱 소중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살아야 말도 하는 법, 저 또한 지금 이 순간 눈을 뜨고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부디 그 뜻을 잠시 거두어 주소서. 오랫동안 전전긍긍하며 글을 아꼈으나 시국이 급박한 듯 하여 글을 써올리니 이러한 저의 바람이 가엽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지인인 조은산이 용기 내어 올립니다. 짧은 글이라서 제가 육성으로 전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명령으로 했죠. 이랬다, 이랬는가 했고 마지막에는 올립니다 하고 경어를 썼죠. 이거 창피한 거 알아야 돼요.
고고TV가 뭘 알고 뭐 대단한 사람이겠냐마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 TV 종편에 나오고 또는 유튜브를 찍는 그 평론가들, 박사니 무슨 기자 출신이니 변호사니 나랑 한번 토론을 해보자. 언제든지 환영한다. 개쪽을 내주겠다 하고 항상 말씀을 해보죠. 드리죠. 그죠? 제3의 장소에서 토론을 하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중간에 이제 60대, 70대들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월남전도 참석하고 또 여성들은 간호부로 가고 남성들은 탄광으로 독일에 간 것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날리그랬는데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응? 그렇게 우리의 과거와 영화가 소중했으면은 정권을 뺏기질 말았어야 된다. 그렇죠? 언제까지 사칭 보수 우파 유튜버 단체들은 언제까지 과거의 박정희 영화만 부여잡고 살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은 공이 많고 과는 적지만은 분명히 과도 있다. 그 과를 파고드는 게 바로 문재인의 이 4년의 전형이고 폭정이다. 그 프레임에 몰려가지고 지금 하나도 못 빠져나오고 있다. 이 정도 되면은 경제가 망쳐지고 국민의 영혼이 틀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과거의 우리 지도자를 찾아서 보수의 지도자를 찾아서 옹립할 필요가 있는데 손도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그만큼 지금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칭 돈벌이 운동은 절대 국민들의 공감을 일으키지 못한다. 우리의 과거의 영화가 있었다면 우리의 과도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의 과를 발판으로 삼아 더 많은 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의 과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과거의 공만 언급하면서 그 공이 실제적으로는 과로 둔갑되는 문재인 정권의 프레임에 걸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자기들의 늙은 나이 드시고 무망한 몽매한 늙은이들의 돈을 빨기 위해서 아직도 열심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려 그런다. 현재 광화문 집회와 개천절 집회를 보고 100만이 모였을 적에 그것이 국민의 함성을 사칭 돈벌이 우파 유튜버들은 즐겼고 환호했으나 결국에는 100만씩 모였던 10월 3일과 10월 9일의 그 국민의 함성은 보수를 치기 시작했고 사칭 우파 돈벌레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도 죽어도 간다. 스마트폰을 꺼라고 GR을 할 적에 일반 국민들의 원성은 들어보지도 않는다. 참으로 창피한 이야기다. 오죽하면은 고고티버와 같은 또는 일반 지성적인 보수들이 혀를 찰까? 대명천지에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폭정이 일부 문시족과 무지몽매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급여에 맞들어진 일부 국민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문재인 정권을 치려고 지금 노심초사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폭발 직전이면 누가 폭발을 시켜주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과 그 다음에 수국골통 그것들은 보수가 아니다. 그죠? 그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이 난동하고 난잡적인 현실에 고고티브는 이 청명한 가을날 눈물이 난다. 항상 말씀드렸다. 고고티브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광화문을 비워라. 그만큼 했으면 되지 않느냐. 광화문을 비우면은 국민들이 문재인의 폭정과 전행과 악정과 불법과 비법과 비정의와 불공정에 분노한 국민들은 광화문으로 자발적으로 나갈 것이다. 광화문을 깨끗하게 비우고 적막하게 해놓으라. 거기에 1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은 그것이 국민의 힘이 되고 그것이 문재인을 칠 도구가 된다. 이 지인인 조은산이 보면은 창피한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양비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입니다.
그만큼 현 시국이 혼란스럽다 그러고 혼란스럽고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야권이 지금 지리멸멸할 이유는 리더가 없어 그래요. 쉽게 말해서 대권 주자가 확실하게 안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한 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 명이 소용없어요. 한 명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진인조원사가 문제 이게 노씨 그러니까 노빠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문빠였다 그러잖아요. 진중권이도 그러고 서민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문재인을 깨려고 들어가요. 이건 이 정권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 세력엔 국민의 힘이 있는데 국민의 힘은 지금 오합주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문재인을 치는 반대 세력이 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그게 사칭 우파 유튜브 세력인데 이것들은 전략과 전술과 초지 일관과 전후와 좌우나 또는 시대적인 관통을 못해요. 이것들은 단순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또는 황당무계하고 거짓말의 썸네일을 넣고 다 그래요. 걔네들이 조갑제도 그렇고 그 배승이란 변호사도 그렇고 요새 신의 한수가 보니까 신의 한수나 가세현은 지금 그게 그 재검표 부정선거 재검표 지금 계속 그 돈 보내달라고 아직도 게시판 올리던데요. 그건 대사기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 조갑제 같은 경우는 광화문 창가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지도 연단에 나가고, 그죠? 광화문을 갖다 간다 그러는데, 저번 8.15 집회부터 광화문을 갖다가 이제 좀 멀리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조갑제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를 부정해버려 가다가 고생하다가 요새는 이제 조금씩 그 복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지들이 진의 발목을 잡아놓고 국민의 발목을 잡아놓고 반성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유튜버 세력이 있는 한은 대선에는 굉장히 힘들입니다. 대선은 보시면 알지만은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돼요. 광화문을 비워라. 고고TV 초질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광화문에 나가는 그 나이 드시고 영원히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돈을 받아먹으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아무 세력도 아니다. 쉽게 말해서 장터에서 시골에서 노인네들한테 뭐 장판 팔고 건강기구 팔고 약 팔아먹는 그런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이 실제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고고TV는 몇 개월 전부터 광화문을 비워라. 제발 좀 비워라.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국민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국민이 외출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상에 사이버만 있었어야 되겠느냐. 그게 무슨 폭발력이 있겠느냐. 댓글 달고 한번 낄낄 웃고 마는 것이 광화문에 가서 결국에는 민중봉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광화문에 그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브들이 서로가 품앗이하면서 방송을 찍어대고 돈을 받아먹고 그냥 문재인 이것만 외치니까 합리적인 지성들이나 합리적인 젊은이들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거길 나가질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단 비워라. 일단 비워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비워야지 생긴다. 비워야 챙겨진다. 비워야지 메꿔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청명한 가을날 일요일 오후 고고TV는 진짜 눈물이 납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